안녕하십니까. 영화를 보고 와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마시네마 막리뷰. 오늘은 메타모르포제 텐마루란 영화를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보고 왔습니다. 제가 본 회차는 7월 16일 토요일입니다. 1시 반. 이제 거의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도 거의 이제 지금 막판에 이르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끝나기 전날이죠. 7월 16일 1시 반에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꽤 사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만 여기 부천시청 어울마당이 거의 유지가 될 건데 영화 상영을 할 텐데 꽤 큰 극장이거든요. 뭐 스크린 뭐 이런 거보다도 좌석수가 많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인기 있는 영화라는 얘기죠. 일단 메타모르포제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가를 좀 찾아봤는데 메타모르포제라는 말은 탈바꿈, 변형, 변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한다는 거죠. Metamorphosis. 원래는 이런 식으로 미국식 영어는 이렇고요. 영국식으로는 Metamorphosis.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사실 그 소재가 보이스 빌러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재고 여기 이제 이건 저 섹션 이름이고요. BL 메타름포시스가 영제입니다. 영어 제목이고요. 원래 이제 요 작품에 대해서 그 메타모르포즈의 텐마르라고 해서 이제 찾아보면 그 텐마루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요거 작품이 지금 다음에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 텐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연진은 감독은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카리야마 슌슈케라는 감독인데 장편 연출작이 많지는 않고 요괴인간 뱀, 그다음에 푸르고 아프고 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 뭐 국내에서 크게 본격적으로 소개된 영화들은 아니었죠. 근데 이 작품은 텐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 메타르포제스의 텐마루, 메타르포제의 텐마루 요 영화는 개봉을 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영화 자체도 굉장히 따뜻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반응도 되게 상영관에서 반응도 좋았고요. 영화의 주인공은 아시다 마나라는 소녀, 그 다음에 미야모토 노부코라는 배우가 주연 배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나이 차가 많은데 아시다 미나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이 아시다 미나는 고등학생이고 원래 아역 출신 배우죠.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작품에 출연해서 얼굴을 알리고 있는 일본에서는 유명한 퍼시픽님에도 나왔었네요. 예, 그렇게 나왔던 유명한 어린 배우가 되겠습니다. 뭐 최근작은 이제 해수의 아이, 별의 아이 뭐 이런 영화에 나왔었네요. 그리고 뭐 국내 팬들에게 낯설 수 있겠지만 요 지금 노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분도 사실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미야모토 노부코라는 분인데 이분은 주요 경력이 뭐냐면 미야모토 노부코라고 하는 이분은 이타미 주조라고 하는 유명 감독이 계세요. 그래서 80년대가 전성기였는데 이타미 주조의 부인이었습니다. 80년대를 대표하는 일본 영화의 거장 중에서 그래서 뭐 슈퍼의 여자, 마루타이의 여인, 뭐 이런 식의 여인 시리즈가 많은데 다 이게 이제 다 이타미 주조, 마루타이의 여자, 다 이게 이타미 주조의 영화거든요. 장례식, 뭐 담뽀뽀, 뭐 이런 영화들에 다 출연했어요.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역시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중에 한 분입니다. 미야모토 나부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주연 배우들은 연기력이 검증된 배우들이고, 그리고 이제 영화 자체는 되게 가벼운 톤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주제는 BL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보이스 러브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 두 BL 만화를 가지고서 친구가 되는 75세의 여성, 실제로 이 아까 봤던 것처럼 여배우는 아사다 미오 맞나요? 아시다 마나는 2004년생이고 그다음에 그 미야모토 노부코 선생은 이제 4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차가 실제로 극중의 배역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나이 차가 나는 그런 배우들이 실제 캐릭터를 담당을 했어요. 일단 뭐 이야기의 줄거리는 뭐 되게 평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이제 되게 더위에 시달려서 서점에 이제 뛰어들어간 이 노부인이죠. 노부인의 이름이 그 유키예요. 유키라는 여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림이 이뻐가지고 BL 만화책을 사게 됩니다. BL 만화책을 사게 되고 그 서점에서 일하고 있는 이 소녀죠. 이 소녀가 우라라인데 이 우라라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L 만화책을 처음 보고 이 소녀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다가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만화에 대한 얘기, 감동, 뭐 감흥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의 제목처럼 이들이 주로 교분을 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이 텐마루가 되겠습니다. 텐마루에서 이제 그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서 그러면서 이 둘이 이제 교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사실 이 유키라고 하는 그 여성, 이 노년의 여성의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점잖은 이미지예요. 서예를 가리키는 이 두 여기서 보이는 이 씬에 나오시는 이분은 이제 그 서예 인쇄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서예를 배우고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예를 가리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스타일의 여성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뭐 항상 차를 대접하고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여성이고 이 소녀의 경우에는 굉장히 내성적인 그래서 자기가 BL 만화책에 되게 매니아인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의외로 이제 이 나이 같은 여성이니까 그거 자체를 오히려 솔직하게 더 즐길 수 있는 거고 이 자기 마음 속에서만 이 저기 좋아했던 이 취미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삶의 활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30분 그래서 영화의 전반부 한 30분 정도는 이 BL 러브 이 두 만화책에 대한 이 BL 장르 만화책에 대한 그런 교분을 갖는 이 둘의 관계들 그리고 이제 설정들 같은 것들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뭐 대단한 설정은 없고 일본 소시민 영화들이 나와 있는 그런 기본적 설정들이고요. 재미있는 점 이제 기법상으로 이 지금 들고 있는 만화책 이 둘이 가까워지게 되는 만화책 자체를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만화 쪽에 있는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읊으면서 BL 장르가 뭔지를 관객에게 소개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BL 장르를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이니까 아 이런 장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순정 만화의 남성 버전이고 뭐 좀 더 항상 뭐 그 할리퀸 로맨스라든가 옛날에 그런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멋지게 생긴 꽃미남들이 나오고 그들이 사랑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스토리죠. 뭐 사랑 이야기죠. 기본적으로는 남자와 남자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근데 뭐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BL 장르인데 그 장르의 얘기를 갖다가 뭐 되게 어둡게 묘사하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아주 이 둘이 삶의 활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식 이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이제 그런 장르 30분이 지난 다음에는 좀 장르가 조금씩 바뀌는데 이게 성장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둘이 이제 교감을 하면서 영화가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둘의 삶의 세계가 나와요. 이 소녀는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데 되게 자신감이 없는 소녀고 그 친구 중에서 이제 소꿉친구가 남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제 그 남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가 그 좋아하는 자기의 이제 여자친구가 있죠. 근데 이 여자친구가 되게 적극적으로 유학을 꿈꾸는 이제 꿈이 있는 소녀인 거죠. 반면에 이 우라라라고 하는 소녀는 그냥 이제 일종의 뭡니까 그 히키코모리 같은 성향의 소녀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세계만 가지고 있고 그걸 남한테 들키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래서 이 우라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유키 할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그 취미 생활이죠. BL 만화책을 갖다가 이제 책상 밑에 숨겨놓고 엄마한테는 절대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뭐 영화의 거의 끝날 때까지도 뭐 그런 성향은 이제 엄마한테는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성향을 이제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이 유키 할머니의 경우에는 그 딸이 이제 노르웨이 지방에 살고 있는 되게 추운 데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둘이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라라고 이 영화의 대사에도 나오지만 제가 일본어를 못합니다. 우라라고 하는 소녀는 맑고 쾌창하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그리고 유키는 이제 그 설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그 성향의 좀 반대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우라라라고 하는 소녀의 경우에는 되게 내성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어두운 면이 있는 그런 소녀고 마음적으로, 유키라고 하는 할머니는 추운 것에 되게 약해서 허리가 이제 항상 추운 것 때문에 고장이 나죠. 그래서 딸이 이제 30분이 넘어서 등장하는 이제 딸이 등장을 하면서 딸이 오라고 하지만 이제 거길 못 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허리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것들도 있고 좀 변화를 두려워한다 이런 면들이 있는 거겠죠. 할머니가 이제 그런 성향을 보여줘요. 그래서 정작 추운 쪽, 그 다음에 이제 딸이 있는 쪽을 못 간다라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이 이제 어쨌든 그런 한계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변화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주로 이제 포커스는 조금 더 이 소녀 쪽에 이제 더 포커스가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이 누군가가 같이 있으니까 시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둘 다 그 영화가 한 중반 정도 들어가게 되면 이 소녀의 경우, 우라라의 경우에는 가장 친한 친구, 아까 얘기했던 그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런 자기의 취미 생활이 이제 적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딱 얘기해요. 아, 얘네 제일 소심한 애가 이런 걸 또 지금 펼쳐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 놀러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키 할머니는 딸에게 이제 그걸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유키 할머니는 이제 어차피 딸도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좀 유쾌하게 넘어가면서 그런데 영향을 우러라도 또 받는 거죠. 숨기기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겨울에 일본에 이제 그 동호인 문화가 있죠. 그래서 동호인 문화를 같이 좀 참여해보자는 능동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소녀가.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작가님의 경우에도 이제 바로 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의 원작자죠. 이 둘이 교감을 하게 되는 그 만화의 원작자로 등장하는 그런 인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영화에서 거의 이제 후반부에서 중반부에 잠깐 등장하고 이제 실제로 만나는 장면은 많지 않고 따로 이야기 전개되죠. 그 이야기가 전개를 둘의 사랑 이야기죠. 그 만화 속의 인물 남자들의 이야기를 사랑을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좀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둘과의 접점이 생겨요. 자, 뭐 어떤 접점이냐면 이제 둘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소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는 것만을 좋아하고 어떤 좀 자신감이 굉장히 약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소녀인데 이 유키 할머니가 이 소녀에게 자신감을 부여넣는 거죠. 그럼 네가 좋아하는 쪽을 한번 해봐라. 그게 이제 바로 이제 BL 작품을 한번 그려봐라 이겁니다. 뭐 노골적이고 뭐 선정적인 쪽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얘기를 이제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이제 동호회를 일단 처음엔 이제 그 얘기도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고 12월에 한번 가보자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키 할머니는 허리가 문제가 있어요. 추울 때. 그러면서 이제 소녀가 그걸 또 짐작해서 본인이 이제 그것을 좀 욕심을 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에 다시 이제 이 동호회가 있어요. 비일물에 대한 동호회가 있는데 이제 서로 아마추어 작가들이 이제 자신 작품 팔고 뭐 사고 막 이런 그런 행사죠. 그런 행사, 뭐 코미콘 같은 행사 비슷한 건데, 뭐 하여튼 뭐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자기 작품을 한번 그려보라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 작품을 그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자기 작품을 얘기를 그려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이 소녀가 아주 짧지만 자기 작품을 그리고 그게 영화 속에서 이제 형상화돼서 나옵니다. 뭐 그림이 아주 세련되거나 뭐 멋지게 나오지 않고 정말 아마추어가 그린 그림, 처음 그린 사람이 그린 건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해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도전해서 해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메타르포즈의 텐마루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어떤 그 세계, 취미죠. BL이라고 하는 만화책을 통해서 접점을 찾고서 그 속에서 이제 변화하는 모습에 을 잔잔하게 달아낸,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만 소재 자체가 이제 또 이렇게 여자들의 우정을 BL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이제 유쾌하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꽤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영화 역시도 역시 탄탄한 원작이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메타모르포제 원작 만화는 이제 BL 메타모르포제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안 됐는데요. 요 원작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요거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요 작품입니다. 요 작품으로 이제 지금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이 소녀와 이제 뭐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요 원제 그대로 이렇게 영화에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름 캐스팅도 되게 안정적이고 영화도 깔끔하게 뽑힌 것 같아요. 영화 자체도 뭐 이렇게 뭐 과장되지 않고 뭐 잔잔하지만 또 소소한 유머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 담고 있어서 호응도가 좋은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뭐 한번 그러니까 일본 영화는 물론 취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메타모르포제의 테마로 뭐 제가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뭐 올해 많이 못 봤습니다만 한 3편 4편 봤는데 그 중에서도 뭐 괜찮고 뭐 이렇게 아주 대중적인 뭐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장르 자체가 이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배우가 이제 그 우연과 상상에 나왔던 그런 배우인데 요 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네. 미야모토 노부코 이 배우가 이제 할머니 배우고요. 요 분이 이제 후루카와 코토네라고 하는 배우가 여기 또 이제 작가 역으로 조연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또 중요해요. 모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서 되게 밝게 그려진 영화라서 뭐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했지만 또 주저리 또 말이 많은데 둘이 구도가 비슷하게 영화가 또 이렇게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이야기 전개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비슷한 여정을 거치면서 그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 또 꽤 긍정적인 작품이 아닌가 싶네요. 자, 메탈포제의 텐마로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다 개봉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뭐 개봉할 할 것 같으니까 한번 나중에 접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